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지본부의 다올 지점의 김진선 지점장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을 사실 좀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살짝 부끄럽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20살 때부터 열심히 살아온 친구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교육에 앞서서 혹시 보험 일을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진짜 나 보험 일을 해보겠다 하고 도전을 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손 한 번만. 해보시겠다. 아예. 어, 했던 사람도 괜찮아요. 해보겠다. 나 이 일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 네. 네. 혹시 그럼 다른 분들은 그냥 보험 클래스를 들어오셨다가 한 두 달 그냥 교육을 받아보자의 느낌인 거죠. 앞서 이제 보험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교육이 그냥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아왔구나. 저 친구는 이렇게 영업을 했구나 하는 동기부여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험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갈 수도 있구나. 약간 이렇게 그냥 인생 얘기 듣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교육을 제가 1기부터 지금 9번째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조금씩 수정은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오늘 시간은 사실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험에 좀 깊게 파고 뭔가 공부를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저 친구의 삶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진선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머리를 4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99년생이에요. 네, 99년생이고 혹시 저보다 어리신 분이 계시나요? 아,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예전에는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이번 기수가 유독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저는 18년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만에 메리츠화재라는 보험회사에 바로 입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설계사 일을 쭉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고 20년도가 돼서 지금 이 회사죠. 네, 메가에 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FC로 시작을 했고 FP로 시작을 했고 팀장을 거쳐서 24년도 6월에 정식 지점장 승격을 했고 현재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조금 나눠드릴 건데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저 친구는 20살에 왜 보험회사에 들어갔지? 이게 지금은 되게 나이나 연령층이 많이 낮아진 편이긴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꽤 많이 도전을 하고 뭔가 보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횟수로 8년이죠. 네, 8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할 때만 해도 20살짜리가 보험?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제가 20살이었고 제 다음에 이제 나이가 36살 이다 보니까 엄청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20살짜리가 왜 보험을 시작했으며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어떻게 보험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오늘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약간 낮으신 편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9번 교육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계세요? 딸 가진 어머님들을 제가 늘 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휴지 준비하시고 네, 늘 울렸습니다. 늘 한 기수당 한 명 정도는 꼭 울렸기 때문에 네, F이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요. 왼쪽 사진 있죠? 이게 같은 해예요. 네. 고등학교 졸업과 설계사 입사를 같은 해에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뭐 누구나 이제 흔하게 이렇게 눈물 날 거다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 흔하게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정말로. 이게 대부분 지금 시대에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르실 거예요. 대체 어느 정도가 가난한 거지? 우선 저는 초등학교에 집이 없던 적도 있었고요. 네, 집이 없이 떠든 적도 있었고요. 부모님과 함께. 중학교가 돼가지고 뭔가 이 집안에 지금 되게 당연하게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집안에 화장실이 생긴 게 중학교 3학년이 처음이었어요. 네, 이게 어릴 때 완전 아기 때 유치원 때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휘청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들어와서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진짜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시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네, 갈라서시고 엄마가 저를 그때부터 계속 혼자 키우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빚이 있는 집이 엄마 혼자 월급을 그때 180만 원 정도를 벌었었거든요. 180만 원으로 두 명이서 한 달 생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빚이 있는 상태라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엄마의 급여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가세요. 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빚을 갚죠. 갚고 나면은 남는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냥 억 단위의 빚을 갚으려면 사실 그 정도로 이제 매달 매달 상환을 해도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하고 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남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약간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 돈 안 내고 먼저 우선 하고 나중에 이제 막 몰아서 주고 막 가불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런 게 되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학생 때는. 매번 그러고 이제 살아왔으니까.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이나 아니면은 뭐 그 현장 학습 체험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사실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학교에 돈을 내는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날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나는 제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이름이 불리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나 나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릴 거고 그게 늘 이제 두렵잖아요, 사실. 싫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학생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이에요. 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넘어오면서 약간 학비를 제가 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 집에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벌어야지 고등학교 때랑 이제 나중에 20살 성인이 됐을 때도 뭔가를 할 수가 있겠다. 정말 정말 단 1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네,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딱 성인이 되고 집이 조금 나아졌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돈도 벌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늘 그때 찾아오는 게 있죠. 성인이 될 때쯤, 예. 그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은 그 고생하신 그런 게 끝나가면 이제 몸이 아파버려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간경화로 쓰러지십니다. 예. 엄마랑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쓰러지셔가지고 막 병원에 이제 실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실려가셔서 약물 쇼크가 오신 거죠. 너무 이제 과로도 많이 하셨고 무리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간경화, 급성 간경화가 와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건 다 있으셨거든요. 급성 이제 간경화까지 오면서 예수병원에 입원을 딱 했어요.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시고 서류를 이제 받았죠. 서류를 받고 보험을 당연히 청구를 해야 하니까 실비를 청구하려고 딱 봤더니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해되시죠? 어땠을까요? 보험료 많이 내고 계셨어요. 그래도 이제 없는 집일수록 많이 내야 한다 하면서 30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되게 큰 돈이죠. 네. 어땠을까요? 응? 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실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있었고 실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비가 없는 상태. 그때 당시에는 설계사들이 이제 지금처럼 뭔가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바로 어떤 보험이 있는지 바로 조회가 되잖아요. 토스도 있고 뭐 카카오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저 때는 그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설계사가 이모 실비 있어요 하면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엄마가 분식점을 하셨는데 이제 그 되게 사람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이모랑 이제 진선이 거랑 조금 이제 바꿔줘라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해상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또 알겠다 해라 한 거죠. 막상 이제 근데 그분이 확인을 하고 해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당뇨 고혈압 이력을 확인을 안 하고 해지를 먼저 했어요. 그러고 가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이라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열어보니까 없는 상황.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없고 뭐 이렇게 되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병원비는 나가야 되는데 이제 되게 설계사한테 저는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왜냐면 다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되게 좀 서운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제가 보험을 엄청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비가 뭐고 입원 일당이 뭐고 옛날엔 사실 아예 몰랐거든요. 실비는 대체 무슨 보험이며 19살이 그거를 공부할 때는 아니긴 하잖아요. 알 일도 없고 대부분 보험에서 관심을 갖고 궁금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증권 보면서 찾아보고 뭐가 맞는 건지 보고 이렇게 하다가 20살이 됐는데 어, 엄마가 그때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아프시고 나서 퇴원을 하시고 회복은 하셨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아니게 된 거죠. 왜냐면 간경화도 왔죠. 당뇨 고혈압에 약물 쇼크까지 오셨으니까 과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행히 이제 간경화가 조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오면은 간이 섬유화가 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근데 간 섬유화가 오면은 정말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다행히 간 섬유화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급성 간경화로 왔다가 이제 그거를 병원에서 처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건강해서 뭔가 일은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갑자기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를 생각보다 잘했거든요. 이게 이 사진을 보면 되게 다들 공부 안 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근영여고를 3등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진짜 공부를 잘했었어요. 굉장히 잘했었고 꽤나 잘했는데 이제 등록금이 없잖아요. 네. 딱히 가고 싶은 과도 아니었고 등록금도 우선은 없고 그걸 모을 수 있지도 않았고 그러고 불안했어요. 뭔가 등록금을 대출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원하는 과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한창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설계사를 미친 듯이 뽑던 때였거든요. 이제 메리츠 화재가 회사를 키우겠다면서 모든 사람을 설계사를 시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교육도 받고 뭔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 설계사 해볼래 하면서 명함을 주던 때예요. 사람이 미친 듯이 들어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군가 이제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굴이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쭉 지금 얼굴이긴 했거든요. 약간 노안인 편이어가지고 20살이었는데도 꽤 나이를 있게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명함을 저한테 주면서 너 설계사 해볼래? 이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설계사 돈 진짜 잘 번다고. 설계사 하면은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명함을 받고서 그냥 던진 말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곰곰이 혼자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거를 하면은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나? 정말 많이 막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나 하면서 혼자 막 고민을 한 거예요. 해볼까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었겠죠. 설계사에 대한 인식도 모르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설계사하면 돈 잘 번다. 그리고 재원은 보험에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 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마치고 8월에 입사를 했어요. 저 보험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직접 했고요. 그분한테 나 일을 해보고 싶다고 나 알려주라고. 회사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엄청 사람들이 이제 20살짜리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어? 라는 느낌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나 진짜 잘해봐야겠다. 나 너무 다들 무시하고 막 못할 거다. 20살이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든 진짜 바득바득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꼭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파트가 간절함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사실 간절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간절을 하겠지만 저는 조금 달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일을 하지 못하면 특히나 보험회사는 뭔가 일을 하지 못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 집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남은 빚도 제가 갚아야 했고 엄마의 병원비도 제가 했어야 했고 실비가 없으신 상태니까 그리고 식비며 그리고 월세집이었거든요. 월세며 이런 거를 다 제가 혼자 감당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또 슬프게도 외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든 이제 매달 내가 벌어야 하는 돈이 있는 거죠. 보험회사에 딱 입사를 하고 진짜 막 사람들은 저를 관심도 안 가져줘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하다가 그만둘 거니까. 하다가 어차피 나가 떨어질 거니까. 20살짜리가 버티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누가 말도 안 걸어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사무실 출근을 해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부분 이제 보험회사에 처음 들어오면은 지인 영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 상품을 막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한테 그거를 먼저 권유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제가 입사를 딱 하고 나서 저와 같은 기수에 그 들어오신 신입분들이 총 15분이었거든요. 15명이 한 기수에 한 달에 한 번 뽑아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15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예. 15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딱 따고 나서 영업적인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첫 달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 거, 뭐 어머님들이 많았으니까 자녀 거, 뭐 남편 거 이런 거를 다 시작을 하세요. 근데 저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은 아프셨고요.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들 이제 왜 나는 남편도 없고 뭐 자녀도 없고 이걸 다 해가지고 첫 달에 영업 실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나만 0이니까 이게 막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사실 엄청 고민해봤어요. 저는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네, 차도 없고 버스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던 때라 이제 막 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그 보이는 풍경들이 있잖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전주예요. 맞아요. 어, 그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한 분? 그 여기가 전주의 효자동에 있는 마전공원인데 이게 개공원이라고 불려요. 왜냐면 6시만 되면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끌고 여기에 모여요. 퇴근 시간만 되면은. 진짜 한 6시, 7시 정도에 가면은 이게 낮 시간에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6, 7시에 가잖아요. 강아지가 한 3, 40마리가 목줄 없이 뛰어다닙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제 강아지를 좀 자유롭게 풀어놓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건 저는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이 공간을 알고 있었어요. 마침 메리츠화재에서 제가 그 18년도 6월에, 아니 8월에 입사했다고 했잖아요. 10월에 강아지 보험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펫보험. 펫보험 상품이 신상품입니다. 강아지도 뭐 보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처음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보자. 나 지금 할 거 없으니까. 네, 그냥 그 전단지 있죠. 펫보험 전단지를 100장을 딱 뽑았어요. 딱 뽑고 거기에 이제 명함을 싹 박았어요. 한 다음에 딱 팔에 걸치고 퇴근을 이제 딱 하고 나서 강아지 공원에 가가지고 여기 입구에 들어가서 이걸 난 돌려야겠다 이제 해서 딱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혹시 여기 가서 20살짜리가 이 전단지를 들고 이거를 쉽게 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전단지를 들고 서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못 주겠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들고 이 사람한테 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우선은 모르겠고 뭔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생각에 진짜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뒤를 돌아갔다가 따라갔다가 돌아갔다가 한 30분 넘게 반복을 했어요. 서가지고 한 장 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30분 넘게 제가 서 있었잖아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꼭 줘야겠다 이러고 막 따라가서 딱 줬어요. 근데 그 사람 반응이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줬더니 네 하고 그냥 받아가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렇게 막 박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첫 장 주는데 30분 걸렸는데 남은 100장을 소진하는데 진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장이 어렵지 한 장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사람마다 그냥 다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퇴근하면 계속. 네,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늘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 돌리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 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출근을 해서 정보 조회를 듣고 강아지 공원을 가려면은 퇴근 시간이 돼야 하는데 그 남는 시간 동안 제가 할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여기는 퇴근하고 갈 거니까 남는 시간에 영업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전주에 혁신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혁신도시. 여기가 이때쯤 아마 막 개발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던데 건물들이 조금 들어오고 막 개발이 되고 있길래 저기 가야겠다.
왜냐면 우리는 화재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상가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은 가게 점주님들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판촉물 같은 게 나오죠. 퐁퐁 세트나 뭐 고무장갑 세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큰 쇼핑백에 그거를 가득 넣었어요. 가득 넣고 버스를 타요. 혁신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조금 새로 오픈하는 상가가 많은 데를 정류장마다 이제 내리는 거예요. 버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은 타고 가서 정류장마다 내려가지고 가게 점주님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막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게나 이렇게 새로 오픈하는 데는 공사를 막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거기 앞에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젊은 사장님도 되게 많았고 이 당시에 여기 막 새로 생길 때니까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퐁퐁 세트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가게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당연히 이제 오픈하는 거니까 화재보험 당연히 안 했을 거잖아요. 어디 가서 하기 귀찮고 어려우시니까 제가 여기서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잠깐 기다리면서 노트북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화재보험 해서 받고 이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네, 낮에는 이 활동, 저녁에는 이 활동 그렇게 계속 하면서 제가 진짜 신경 썼던 거 딱 하나 있거든요. 차도 없고 한겨울이었잖아요. 또 제가 8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할 때쯤 되게 추웠을 거거든요. 제가 진짜 꼭 지켰던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맞춰보세요. 꼭 지켰던 거. 힌트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은 제가 예전처럼 입고 다니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 이거 보시면 저거 남자 정장이에요. 네, 제가 20살 때 처음 할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저게 남자 정장이에요. 그 가끔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남자분들 정장 중에 되게 작게 나오는 사이즈 있거든요. 완전 작게 나와가지고 진짜 슬림하게 나오는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거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도 사실 보면은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이 왔어? 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직도. 나는 이제 8년 차인데 아직도 절 보면서 이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보험을 해? 이렇게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거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때는 더 어려 보였을 거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앳돼 보이고 훨씬 더 어린 뭔가 느낌이 났을 거니까 이제 내가 안 그래도 가진 조건이 이렇게 어리게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옷차림이라도 깔끔하게 안 하고 이거라도 완벽하게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보험을 가입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어쨌든 결국은 내가 나를 브랜딩 해야 하는 건데 내 모습이 진짜 정말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면서 전단지 줬으면은 과연 그 누가 내 명함을 조금이나마 신중하게 봤을까? 그쵸? 나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같은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한테 하고 싶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남자 정장도 입고 셔츠도 이제 블라우스로 안 입고 남자 셔츠가 조금 각이 잘 잡혀 있어요. 여자 거는 조금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남자 셔츠를 일부러 입었어요. 남자 셔츠는 여기가 뾰족하게 각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한겨울에도 패딩 안 입었어요. 이게 밖에서 개척 활동을 하는데 따뜻해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좀 추워 보여야 그 고객님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막 달력 같은 거 돌리고 뭐 할 때도 약간 내가 추워서 이게 벌벌벌 떨고 있어야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들어와서 하시라고 들어와서 얘기하시라고 이러고 안으로 들여보내주니까 네 패딩도 안 입고 정말 저러고만 다녔어요. 한겨울에도. 이제 어쨌든 고객이 이제 개척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고객이다 보니까 내 첫 이미지가 계속 갈 거니까 독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독하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진짜. 딱 1년 했고요. 그때 신입분들이 1년 정도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서 따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이제 오래되신 분들하고 경쟁하기는 어려우니까 1년 미만 신인분들. 근데 그 신인분들도 꽤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5명씩 들어오니까 1년으로 따지면 거의 몇십 명 되거든요. 거기서 딱 마지막 12차월에 딱 1등하고 2년차 됐었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는 되게 진짜 센세이션하다. 야, 20살짜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 이거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오구오구 해주는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되게 멋지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대단하고 멋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우물한 개구리인데 거기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여기서 제일 대단하고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내 세상이 이렇게 눈이 약간 여기에 맞춰진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영업을 하다가 2년 차 정도가 넘었을 때 저는 메리츠 화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험도 약간 핸드폰처럼 그 매달 매달 이슈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회사가 좋고 어떨 때는 저 회사가 좋고 이 회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저 회사가 좋아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메리츠에 있으니까 한 군데에 있으니까 나빠져도 나빠진 걸 판매해야 되고 네. 이렇게 계속 되다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 젊으니까 되게 다른 데의 소식도 빨리빨리 보이잖아요. 우리 회사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 달에 끝난대요. 앞으로 가입 못한대요. 좋은 상품이. 근데 저 회사 보니까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회사별로 다 다르니까.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아, 원수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뭔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또 대리점을 가서 좀 여러 회사를 해야 하나라고 하던 중에 그 건욱 단장님, 김건욱 단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되게 네, 재밌는데 되게 빡세시잖아요. 그래서 네, 건우 단장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보험이라는 게 1%도 안 됐었구나.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진짜 대단하다, 너가 최고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다가 막상 건우 단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딱 해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1%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범위도 넓고 너무 다양하고 진짜 할 게 많은데 진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러고 그때 메가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2년 차에. 이제 건욱 단장님을 만나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잖아요. 저도 이제 설계사 일을 계속 했었고 메리츠 화재에서도 당연히 교육을 받았겠지만 건우 단장님의 교육 퀄리티가 사실 정말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보험을 어디서 하다가 오신 분들은 바로 느끼시겠지만 정말 여기 자체가 교육적인 거나 이런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보험을 알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 외적인 것도 그렇고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편인데 그런 체계를 가지고 받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조금씩 성장은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불문율로 보험에 약간 369 법칙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그 단장님한테 그런 슬럼프는 최고를 찍어본 사람한테나 오는 거다라고 면박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약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9개월에 한 번, 그리고 3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9년에 한 번 슬럼프가 원래 온다고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열심히 일을 하면서 3년 차가 됐을 때 약간 슬럼프가 살짝 온 거예요. 그때는 진짜 보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까지 살짝 할 정도로 일이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똑같이 매일매일 뭔가 활동을 하는데 이제 크게 나오는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러고 뭔가 조금 더 뭔가 활발하고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그때는 조금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회사가 커져가지고 엄청 다들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고 한데 이제 그때는 조금 뭔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나 아직 젊은데 계속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살짝 들어가지고 단장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의 이제 진짜 그만두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한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로 4년 전, 5년 전쯤인데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놀림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단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단장님 앞에 딱 앉아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딱 이 한마디 했어요. 단장님 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서 저 여기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나 이제 보험을 못하겠다 이걸 하는데 즐겁지가 않고 나 심장이 안 뛴다. 단장님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셨대요. 심장이 안 뛴다 이러면서 아직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저 보면은 진선아 요즘은 심장이 잘 뛰고 있니? 뭐 부정맥은 고쳤니?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그 정도의 생각까지 올 정도로 일을 하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거를 VIP 플랜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제가 VIP 플랜을 처음 만났거든요. 슬럼프가 막 오던 찰나에 그 이용걸 본부장님 있죠. 저희 유지본부 본부장님이신데 웅골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러면은 너
너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한 번만 해보자. VIP 플랜 알려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이대로 영업 딱 2달만 해보고 그 2달 동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땐 그냥 너 살 길 찾아라.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시작을 했던 게 VIP 플랜이었어요. 아직 혹시 VIP 플랜 교육 안 받으셨죠? 받아보셨나요? 안 받았죠? 이게 지금 첫 시간인 거죠? 아마 한 다음 주나 언젠가 VIP 플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기는 하거든요. 그럼 그걸 듣기 전에 왜 이 VIP 플랜이 나한테는 맞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 교육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긴 좋을 거거든요. 플랜을 만나기 전엔 어쨌든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보는 정말 일반적인 설계사들 있죠. 누구나 보이는 그 단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60만 명의 후진 설계사.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냥 매달 이번 달 뭐 하지? 누구 만나지? 고민하고 이슈 상품 나오면은 고객님 이거 부족해요. 이거 가입해야 돼요. 누구 만나가지고 이 담보가 없어요. 암진단비가 부족해요. 이거 가입해야 돼요. 하면서 자꾸 추가 상품 권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많이 만나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소득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컨설팅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객님들을 만나고 이거를 최고 좋게 해주려면 컨설팅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단품 판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수준이 낮고 가입 금액이 작으면 자연스럽게 수수료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죠. 네. 돈도 못 벌고 영업의 한계점도 있죠. 어차피 이렇게 내가 단품으로 판매를 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설계사가 와서 또 이게 또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VIP 플랜은 우선은 보장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팅을 할 수 없는 보장 금액을 세팅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용종 하나 뗐는데 600만 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돼? 라는 제안서가 먼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컨설팅 위주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10명을 만나도 그 가입 금액이 아예 달라지고 소득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고객님들한테 맞춰가지고 뭐 금액대를 설정을 하긴 하지만 내가 그냥 원래 거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냅두면서 이거 부족하니까 추가하세요만 했으면 이 분도 원래 내던 것보다 보험료가 플러스 되는 거고 저도 판매를 이만큼밖에 못 하는 거고 근데 VIP 플랜이 들어오고 나서는 전체적인 컨설팅이 들어가니까 이분도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이 높아지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하나 다니던 것보다는 훨씬 영업적인 소득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설계사는 돈을 잘 벌면 사실 안 슬프구나. 돈을 잘 벌면 힘들지 않구나. 그렇잖아요. 맨날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설계사예요, 나 보험 설계사예요 라고 했을 때 너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너 대단하구나 이런 얘기 못 듣거든요. 네. 대부분의 설계사들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건 알고 있잖아요. 엄청 인식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브랜딩해서 바꾸지 않는 한 사실 그 인식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걸 가져가고 내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 너 대단하다. 멋지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고객들이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컨설팅 영업을 하고 지금 한 4년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러고 나서 사실 저는 지금은 제가 먼저 막 고객을 찾아가고 옛날처럼 막 전화해서 뭘 하고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그냥 앉아 있어도 고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나 지인도 해줘라 누구도 해줘라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오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회사가 하자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더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패도 해보고 뭐 성공도 해보고 닦아놨던 거를 결국은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하게끔 하시거든요. 네, 지금 설계사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도전을 내가 하고 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육 프로세스 그냥 쭉 따라오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아마 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고 하는 정도는 다 알려주시고 가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쭉쭉쭉 따라오시면 그냥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저도 들어올 거고 또 제 다음 시간에 뭐 다혜 팀장님, 신희 팀장님도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건욱 단장님도 보실 거고 오며 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 따라가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시면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전부 다 경험해보고 다 닦아놓은 길대로 교육을 프로세스를 짜고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하자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쯤 되면 이제 사실 궁금한 게 그래서 너는 얼마 정도 버는데 대부분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급여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래 나도 좀 잘 벌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는 계시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당연히 많이 벌면 좋으니까. 네, 제가 예전에는 이거 급여를 공개를 할 때 그냥 매달 급여 명세서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러면은 보험은 떨어지는 달도 있고 높은 달도 있을 거니까 제일 높게 버는 달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여드려요. 네, 이게 제가 24년도에 벌었던 금액이고요. 3.3% 세금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환수가 있었다면 그것도 제외하고 전부 다 제외하고 실제로 제 통장에 찍혔던 금액이에요. 네, 2억 7천 정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24년도 네, 한 해 2억 7천 정도를 벌었고요. 이거를 달로 따지면은 한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은 계속 네, 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1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왔다 갔다도 하겠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2천만 원 미만으로는 잘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는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쉬면은 네, 안 아파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아프시고 힘드셨던 분이 지금은 쉬면서 제 카드 쓰시면서 열심히 여행 다니시고 맨날 이제 때 되면은 염색하러 가시고 때 되면은 속눈썹 파마하러 가시고 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고 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은 편안히 쉬시면서 그렇게 네, 살고 계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보험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하게 한 달 한 달 열심히 살아보자. 매달 열심히 마감해보자. 그냥 한 달 한 달 잘 버텨보자 라는 생각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버텨보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잖아요, 진짜로. 너무 팍팍하고 이제 들어갈 것도 너무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매달 잘 버티자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7년이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 자체인데 다른 분들이 보실 땐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일을 시작하시면서 저를 보시고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 저 친구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다, 대단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그냥 뭔가 특별하게 내가 정말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하지도 않았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한 달 한 달 열심히 산 것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입사를 하시고 뭔가 영업을 하시고 보험 일을 하시면서 고객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하긴 해요. 네. 내 주변에 지인이 많고 내가 말할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1년도 안 됐고 아직 생신입인데 대체 누가 나를 믿고 사실 가입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고 뭔가 공부를 한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분명히 유리한 건 팩트예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저도 영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0살짜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대체 누구한테 보험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영명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채널이 훨씬 다양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지인 아니면 개척밖에 없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뭐 병원 근무라든지 DB 영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고객이 없어도 회사에서 정말 고객을 눈앞에 다 끌어다 주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말만 잘할 수 있고 전달만 잘할 수 있으면 고객이 없는 건 지금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열심히. 네. 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 전부 회사에서 시키는 것들을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따라잡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저 봤을 때 되게 막 소극적이고 막 이래 보이진 않잖아요. 그게 고객이 느껴요. 내가 이거를 얼마큼 자신감을 있게 가지고 가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한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는지 100% 고객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 시선 신경 쓰고 뭐 신경 쓰고 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고객을 뭐 컨설팅을 해주며 설명을 해주며 이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본인에 대한 확신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입사를 하신지는 모르겠다만 전부 다 자신감 갖고 확신 좀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혼자였으면 아마 그 3년 차에 나가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잡아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를 또 잡아주시고 같이 또 경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구기로 함께 왔잖아요. 주변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게 영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누군가랑 같은 고민을 할 수 있고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엄청 큰 힘과 뭔가 동기부여나 이런 의지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였으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앞에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저도 저희 지점원들이나 팀원들이나 한 명 한 명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거는 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결국은 구축이 돼야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함께 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모두 같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려고 왔고 잘 해보려고 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잘 살려고, 사실 밥 먹고 살자고 잘 하려고 온 거니까 이 2달 동안 교육을 들으시면서요, 가능하면 많은 거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들으면서 아 저거 되게 좋다 하면 또 내 장바구니에 담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별로다 하면 또 빼면 되는 거고, 각자의 몫이 다 있고 각자의 바구니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각자 필요하신 거 잘 담아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주 또 뵙게 되겠지만 꼭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이 자리에 꼭 서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